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 긍정학원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나는 나일 뿐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천천히 계속 해보자. 이렇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마음을 편안하게 부담을 안 님해서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자. 강인함의 힘, 나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요소를 끄집어내어 무한 잠재력으로 나에게 말해보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하지마. 결코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보자. 과연 어떤 세계가 나를 맞이할 것인가. 명실보감. 여러분들 마음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 걱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나에게 외쳐보세요. 청결하게 해주세요. 고전이 답했다. 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책을 계속 독서하다 보면 독서에 방해해서 나에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귀로 듣는 습관만 하더라도 말하기가 저절로 됩니다. 돈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루 10분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계속 내 안에 글쓰기를 연마해 봅니다.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나의 청춘 가게를 그 사람을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한번 글쓰기 연습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마도 한 30대 중반이나 40대에 결혼했다 치면은 한 살부터 한 10살까지 있겠네요. 아무튼 아이 키우기 편합니까? 재밌습니까? 정말 신부, 신랑 잘 만났습니까? 생각의 연금술. 무엇을 생각하신가? 생각이 예언이 나에게 오는 순간 나는 놀랄만한 그 인재를 알고 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가난의 마침표. 드디어 가난이 물리치고 엄청난 큰 성공에 도약할 수 있는 기초석을 쌓았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우리 고명한 TV 채널을 보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네요. 난쟁이야 쏘아하는 공, 또한 강원국의 글쓰기, 또한 요즘 하고 있는 유혹하는 글쓰기. 이 사람이 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내가 작가가 돼서 여러분들께 책을 판매하는 글을 꿨습니다. 판매 수량은 몇 개냐? 그건 비밀입니다. 아무튼 독자가 앞에 놓고 써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40대에서 50대가 최고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의할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독자를 앞에 놓고 쓰라. 그렇죠. 명확한 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대 독자, 20대 독자, 30대 독자, 예를 들어서 독자의 취향이 누구냐, 여자냐, 남자냐,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따라서 이 글쓰기도 틀리겠죠.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최고 많이 본 사람이 40대에서 50대가 57%에서 60%입니다. 모든 소설가에는 반드시 한 명의 가상 독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한 명의 가상 독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과연 작가가 될 소질이 있냐? 딱 생각해보니까 한 30대 때인가? 초 때? 그때 어떤 그 여학생, 아니, 어떤 첫사랑이 저에게 종이약을 1000개, 1000개를 만들어주면서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가 반대를 너무 심한 겁니다. 심하고 또한 또그 내 첫사랑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이루어졌더만은 그 며칠 있다가 이상하게 연락도 끊기고 그래서 알고 봤더만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때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 그 여자가 이름은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좀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다고 해서 헤어진 기억이 납니다. 도망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소설가에는 반드시 한 명의 가상 독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설 쓰는 동안 작가들은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세계전 스티브 작가인 스티브 킹은 오늘 고백한 작가님도 말하겠지만 유혹하는 글쓰기. 저도 한번 책을 구매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을 쓸 때 독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가 스티븐 킹만의 창작 기법일까요? 아닙니다. 글 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글 읽어준 독자를 세워놓고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한번 청중하게 앞에 서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실파에다가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째, 독자는 이제표를 세워놓고 충실할 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있습니까? 블로그 있습니까? 또 보고서 있습니까? 기능 글을 쓸 때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세 가지 고민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게끔 자기계발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소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를 쓸 것인가? 명확하게 쓰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독자는 누구인가? 독자는 40대에서 50대 초반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독자는 누구신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한 3살, 4살이면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어디는 어떻게 할까? 세 가지. 글을 쓴 목적, 독자는 누구인가? 어디는 어떻게 할까? 보호의 목적은 설득이고 상사는 바로 누굽니까? 상사, 나의 상사는 바로 독자입니다. 독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글을 쓴다 해도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자가 내 책을 사줘야 구매를 해야 내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책만큼 많이 팔 수는 없을 겁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설득이고 상사는 독자입니다. 건강에 적당해야 합니다. 정말 무시 안 하고
편하게 읽기 좋게끔 써야 됩니다. 어떤 독자는, 어떤 작가는 자기 말을 확 심하게 막 하는 속절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절대로 인제 못 받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래서 고전이 말했다처럼 정말 독자들이 쉽게 흡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 됩니다. 친근한 어조로 씁니다. 기획서는 설득이 목적이고 고객은 독자입니다. 기획서는 설득이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것이 없겠죠? 목적 없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어조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어조를 써야죠. 믿음 없이 막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쓰는 것보다 믿음 있게끔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나올 정도로 써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말이 과연 맞는지 글을 써야 됩니다. 명확한 독자 설정은 사례, 예시, 근거를 독자에 맞춰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준비한 거 아니라 치밀하게 한 사람 다 관찰하고 써야 됩니다. 다 독자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그랬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면 나에게 많이 올 것입니다. 이 말처럼 고객이, 독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명확한 독자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맞죠? 예를 들어 뭐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때 사랑을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깐나라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부에 할 것인가? 아니면 10대에 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에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신부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줌마한테 할 것인가? 할머니한테 할 것인가? 명확하게 설득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사랑이나 우주에 떨어지는 별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떨어진 내 아들 정말 사랑한다. 별이 나에게 온다. 별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숨이 너무나 쉬기 편했다. 왜냐하면 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시적인 감각을 강화해서 써야 됩니다. 그냥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별이 어떻게 떨어졌냐 이렇게 명확하게 다를 설명하면서 써야 됩니다. 독자가 막연하면 생각도 막연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막연하면 당연히 막연한 그거가 나오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정상자의 사고를 고정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해도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질투와 분쟁, 그런 것은 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걸 최소한 짧게, 그래서 유튜브 채널 보니까 한 50%만 내 편에 있다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든 다 반대편에 있습니다. 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독자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독자를 분석해야 됩니다. 예시, 사례, 어조법, 흐름, 바꿔, 목적,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만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입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믿어주시고 정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짜.